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적막한 침실을 가로질렀다. 김영수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머리가 무겁고 둔탁한 압박감이 목덜미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머리 위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62세의 퇴직 교사인 그는 지난 35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교단에 섰던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제 막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한 지 6개월. 아직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영수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평소 같으면 한 번에 벌떡 일어나는데 오늘은 마치 온몸이 납덩이가 된 것처럼 무거웠다. 어제 저녁을 되짚어보니 특별히 과음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동네 단골 식당에서 갈치조림을 먹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갈치조림이 유난히 짜고 맛있어서 평소보다 밥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났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11월 초순의 아침은 쌀쌀했지만 영수에게는 상쾌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머리의 무거움은 여전했다. 마치 숙취가 있는 것 같지만 어제는 소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했다. 세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영수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다리에 힘은 있었고 시야도 선명했다. 다만 머리가 묵직하고 목 뒤쪽이 뻣뻣한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이 정도야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자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부어 보였다. 특히 눈 주변이 그랬다. 하지만 이것도 어제 짜게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다. 차가운 물의 자극이 머리를 맑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였지만 무거운 느낌은 여전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진통제를 하나 먹곤 했다. 침실 서랍에는 항상 두통약이 준비되어 있었고 영수는 가끔 스트레스성 두통이 있을 때 그것에 의존했다. 하지만 오늘은 약을 찾지 않았다. 퇴직 후 되도록 약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약으로 억누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어디선가 읽은 건강 정보가 떠올랐다. 부엌으로 향하자 이미 커피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내 박미정이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여놓은 것이었다. 4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한 아내는 남편의 생활 패턴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영수는 항상 새벽 6시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여보, 오늘 아침 얼굴빛이 별로네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미정은 설거지를 하다가 뒤돌아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생긴 특별한 능력이었다. 남편의 얼굴만 봐도 컨디션을 알 수 있었다. 오늘 아침 영수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피곤함과 부기가 느껴졌다. 괜찮아, 괜찮다고. 아마 어제 짜게 먹어서 그럴 거야. 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커피잔을 들었다. 따뜻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조금 따뜻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는 무겁고 목 뒤의 뻣뻣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식기장에서 디지털 혈압계를 꺼내왔다. 작은 회색 기계였는데 6개월 전 동네 약국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당시 약사가 중년 이후에는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권유해서 샀지만 영수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여보, 혈압 좀 재봐요. 요즘 얼굴이 자주 붓고 그러잖아요. 미정이 혈압계를 남편에게 내밀며 말했다. 사실 그녀는 몇 주 전부터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밤에 자다가 코를 더 심하게 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부어있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평소보다 짜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도 늘어났다. 아이고, 그런 거 갖다 대지 마. 나는 원래 튼튼하다고. 영수는 아내가 내미는 혈압계를 손살에 치며 밀어냈다. 그에게는 오랜 신념이 있었다. 자신은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교사 시절에도 한 번도 병가를 낸 적이 없었고 정년까지 완벽하게 근무했다. 그런 자신이 갑자기 혈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영수에게는 약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혈압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것보다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믿고 있었다. 미정은 남편의 완고한 태도에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감기가 걸려도 약 먹기를 거부하고 몸살이 나도 하루 이틀 쉬면 낫는다며 버텼다. 식탁에는 이미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흰쌀밥 한 공기, 따끈한 미역국, 그리고 며칠 전 재래시장에서 사온 명태젓갈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다. 여기에 김치와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가 함께 놓여 있어 푸짐한 상차림을 이루었다. 영수는 주저없이 명태젓갈을 숟가락으로 한가득 퍼서 밥 위에 올렸다. 빨간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간 젓갈의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절로 침이 돌았다. 이어서 밥을 한 입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짭짤한 젓갈과 고슬고슬한 밥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냈다. 아, 이 맛이야. 역시 아침에는 젓갈이 최고지. 영수는 만족스러워하며 계속해서 젓갈을 밥에 올려 먹었다. 평소에도 짠 음식을 좋아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더욱 짠맛을 찾게 되었다.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게 느껴졌고 간이 센 음식이어야 식욕이 돌았다. 여보, 젓갈 좀 적게 드세요. 너무 짜잖아요. 나이 들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미정은 남편이 젓갈을 계속 퍼먹는 것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최근에 보는 건강 프로그램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더 짜게 먹으려고 했다. 김치도 국물까지 마시고 라면을 끓일 때도 스프를 모두 넣어서 먹었다. 괜찮아.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영수는 아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신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짜게 먹고 살았지만 장수했다고 생각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생긴 건강 정보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젓갈을 다 먹고 나자 이번에는 미역국을 떠 마셔보았다.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었지만 조금 싱거운 느낌이 들었다. 평소 같으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달라고 했겠지만 아내의 잔소리가 싫어서 참았다. 대신 김치를 꺼내서 국물과 함께 먹었다. 김치의 짠맛과 매콤함이 더해지자 국물이 훨씬 맛있게 느껴졌다. 아침을 다 먹고 나서도 머리의 무거움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목 뒤쪽도 더욱 뻣뻣해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이것을 단순한 컨디션 난조 정도로만 생각했다. 오늘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내에게 말했다. 퇴직 후 가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오늘은 몸을 움직이면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져서 선뜻 나서지지가 않았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남편을 지켜보았다. 뭔가 평소와 다른 것이 분명했다. 걸음걸이도 조금 느려 보였고 표정도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상 억지로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 달 후 11월의 쌀쌀한 아침이었다. 김영수는 마지못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의 한 대형 검진센터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평생 병원이라고는 감기 몇 번 때문에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것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정말 괜찮을 텐데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영수는 중얼거리며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다. 한 달 전부터 계속되던 머리의 무거움과 목 뒤의 뻣뻣함은 여전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더욱 심해졌고 요즘에는 밤에 잠들기도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왔다. 검진센터에 도착하자 대기실이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대부분 영수와 비슷한 연령대의 중장년층이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수는 접수를 마치고 번호표를 받았다. 83번.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수님, 혈압 측정실로 오세요. 1시간을 기다린 후 마침내 영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그를 작은 검사실로 안내했다. 벽면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자동혈압계가 있는 의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팔을 올려주세요. 혈압 측정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영수의 왼팔에 혈압계 커프를 감았다. 커프가 팔을 조이기 시작하자 영수는 긴장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혈압을 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다. 쉬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간호사의 말에 따라 영수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혹시 이상한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머리를 스쳤다. 동시에 설마 내가 혈압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도 들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에서 측정이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울렸다. 간호사는 디스플레이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듯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간호사의 말에 영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 같았다. 간호사는 커프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이번에는 더욱 정확하게 측정했다. 기계에서 다시 B- 소리가 났다. 간호사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다. 영수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물어보았다. 얼마나 나왔어요? 수축기 혈압이 172, 이완기가 95 나왔습니다. 조금 높으시네요. 간호사의 대답에 영수는 당황했다. 170이라는 숫자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간호사의 표정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게 많이 높은 건가요? 정상 수치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정도니까 꽤 높은 편이시죠.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간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영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자신이 혈압에 문제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었다. 혹시 기계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재보면 안 될까요? 영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재측정을 요청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 번째 측정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수축기 170, 이완기 94,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김영수님, 내과 진료실로 가시면 됩니다. 2번 방입니다. 간호사는 혈압 측정 결과지를 건네주며 다음 검사실을 안내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 적힌 17,294라는 숫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다. 내과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영수는 계속해서 결과지를 들여다봤다. 혹시 숫자를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뀐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영수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영수를 불렀다. 이상훈이라고 네임택에 적힌 40대 중반의 의사였다. 그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앉으세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평소에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나요? 이상훈 의사는 차분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좀 무겁고 목 뒤가 뻣뻣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형적인 고혈압 증상입니다. 17,294는 2단계 고혈압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영수는 충격을 받았다. 고혈압이라니, 그것도 2단계라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나요? 영수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거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영수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봤다. 젓갈, 김치, 라면. 생각해보니 평소에 짠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 지금 즉시 혈압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염분 섭취를 크게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설명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평생 약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들었는데 영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물론 운동과 식단 조절로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치로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영수의 귀에 꽂혔다. 하지만 여전히 약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정말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한 달만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다시 와보면 안 될까요? 영수의 완강한 태도에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봤기 때문에 설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환자분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정말 위험해요.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약을 드시면서 다른 방법을 병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사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혈압을 낮춰보겠다는 고집이 생겼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검진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하철 안에서 처방전을 들여다보며 계속 고민했다. 암로디핀 OM기, 1일 1회 복용이라고 적힌 글씨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선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걱정을 끼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병원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집에 도착하자 미정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검진 받으러 간 지 4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고 걱정스러웠다. 영수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았다. 여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미정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물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다.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별거 아니야.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네. 그런데 나는 약 안 먹을 거야. 영수는 최대한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다. 처방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도 마치 그것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혈압이 얼마나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미정은 처방전을 집어들며 자세히 물어보았다. 의학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고혈압이 심각한 병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특히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건강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다. 172에 93호 이런 숫자가 나왔어. 의사는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운동으로 내릴 거야. 약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고 하잖아. 영수의 대답에 미정은 깜짝 놀랐다.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17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가 약을 처방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셨다면 드셔야죠. 괜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정은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영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볼 거야.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짠 음식도 줄이고 그러면 한 달 안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영수는 자신만의 치료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약 없이도 충분히 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운동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미정은 남편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한 번 정한 것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건강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럼 최소한 식단부터 바꿔봐요. 짜게 드시는 거 줄이고. 미정은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다. 남편이 약 먹기를 거부한다면 적어도 생활 습관이라도 바꿔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날부터 부엌에서 소금통을 치우고 젓갈류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다. 하지만 영수의 변화는 쉽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 미정이 싱겁게 요리한 음식들을 보자 그는 불만을 표했다. 이게 뭐야? 맛도 없고 밥이 넘어가지 않네. 영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평소 먹던 음식에 비해 확실히 싱거웠다. 미정은 염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영수는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혈압 때문에 짜게 드시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미정은 남편을 달래려고 했지만 영수는 이미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깊숙이 숨겨둔 김치통을 찾아냈다. 아, 이거라도 있네.
김치가 있으니 괜찮겠다. 영수는 김치를 꺼내서 밥과 함께 먹기 시작했다. 매콤하고 짠 김치의 맛에 입맛이 돌았다. 하지만 미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걱정이 더욱 커졌다. 김치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김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아이고, 김치까지 못 먹게 하려고?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영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김치를 더 많이 집어먹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남편을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수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미정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서 평소 좋아하던 신라면을 꺼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면과 스프를 모두 넣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스프 봉지를 모두 뜯어서 넣었다. 진한 빨간 국물이 끓어오르자 군침이 돌았다. 여기에 김치까지 썰어 넣으니 완벽한 야식이 완성되었다. 역시 이 맛이야. 이런데 무슨 혈압이 오르나. 영수는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다. 짭짤하고 매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다 먹고 나니 목이 말랐다. 평소보다 훨씬 짜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물을 몇 잔 마시고 나서야 갈증이 해소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남편이 라면을 먹었다는 것을 알았다. 싱크대에 남은 라면 봉지와 그릇이 증거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않았다. 대신 더욱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보, 오늘부터 현미밥 드세요. 백미보다 몸에 좋다고 해요. 미정은 현미로 지은 밥을 남편 앞에 놓았다. 하지만 영수는 한술 떠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게 뭐야? 밥도 아니고. 나는 흰쌀밥이 좋아. 영수는 현미밥의 거친 식감과 특유의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다. 평생 흰쌀밥을 먹고 살아온 그에게는 현미밥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요. 현미가 혈압에도 좋다고 하던데요. 미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미정은 흰쌀밥을 다시 지어주어야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점심때가 되자 영수는 산책을 나갔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운동을 하겠다는 다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벌써 숨이 찼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부족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겠지. 영수는 20분 정도 걷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원래 계획은 1시간이었지만 생각보다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다. 미정은 남편이 일찍 돌아오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웠다. 벌써 오셨네요? 좀 더 걸으시는 게 좋을 텐데.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매일 하는 거니까 천천히 늘려가면 되지. 영수는 변명을 했지만 사실 운동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약을 먹지 않겠다는 고집은 여전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식탁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미정은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영수는 아내의 잔소리가 부담스러웠다. 식사 후 각자 거실과 안방으로 흩어져서 시간을 보냈다. 밤늦게 영수는 또다시 라면을 끓였다. 이번에는 계란도 풀어넣고 파도 썰어 넣어서 더욱 맛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다 먹고 나니 목이 심하게 말랐다. 물을 몇 잔씩 마셨지만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더 심한 두통으로 잠에서 깼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 뒤가 뻣뻣한 느낌도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증상들을 혈압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못했다. 오늘은 좀 더 많이 걸어봐야겠어. 영수는 어제의 부족한 운동량을 핑계로 더 많이 걷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미정은 남편의 완고함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다. 혈압약을 먹지 않고 제대로 된 식단 관리도 하지 않는 남편이 걱정되어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다. 12월 초순 영수의 몸은 더욱 심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새벽 3시경 그는 갑작스러운 다리 저림으로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도 저린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왼쪽 다리 전체가 마치 남의 다리 같은 느낌이었다. 영수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를 주물러보고 스트레칭을 해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영수는 급히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렸다. 몇 분간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이상하네. 어제 너무 무리했나? 영수는 어제의 산책을 떠올렸다.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걸었던 것이 문제였을까? 하지만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 이런 증상을 일으킬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침실로 돌아와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리의 저린 감각은 여전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미정은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다. 영수는 아내를 깨우고 싶었지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 아침이 되면 나아지겠지. 영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몸의 이상 신호들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한참 후에야 얕은 잠에 들 수 있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자 영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다리의 저린 감각은 많이 나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목 뒤의 뻣뻣함은 더욱 심해진 것 같았다. 여보, 괜찮아요? 새벽에 뒤척이시던데. 미정은 남편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물었다. 잠결에도 남편이 자주 뒤척이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영수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숨겼다. 아내가 알면 또 병원에 가자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을 다시 보니 아침 햇살 아래서도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눈 주위의 부기도 더 심한 것 같았다. 혈압을 재자는 말이 떠오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직 약 안 먹고 버틴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할 수는 없지. 영수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무시하고 눈을 감았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입맛이 없었다. 평소 좋아하던 젓갈도 오늘은 너무 짜게 느껴졌다. 미정이 준비해준 싱거운 국도 몇 숟가락 뜨지 못했다. 여보, 오늘은 식욕이 없으시네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미정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오늘은 산책을 좀 더 오래 해봐야겠어. 영수는 운동으로 컨디션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새벽에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창밖이 밝아오자 영수는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멀리, 더 오래 걸어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을 느꼈다. 평소보다 걸음이 무거웠고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숨이 찼다. 이상하네. 컨디션이 정말 안 좋나 보다. 영수는 천천히 걸으며 몸의 변화를 느꼈다.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다. 평소 같으면 쉬지 않고 바로 걸었을 텐데 오늘은 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5분 정도 쉬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쉬어야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다. 이런 증상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내일 다시 해봐야겠어. 영수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같으면 30분은 걸었을 텐데 오늘은 15분도 채우지 못했다. 집에 들어가자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다. 벌써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영수는 변명을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미정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지도 않은데 얼굴이 창백했다. 그리고 평소보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고 했잖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영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다. 이런 몸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욕이 돌아오지 않았다. 미정이 준비해준 음식들을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했다. 여보, 조금이라도 드세요. 안 드시면 더 안 좋아져요. 미정의 권유에 영수는 억지로 몇 숟가락 먹었다. 하지만 금방 그만두었다. 입맛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 새벽에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들이 떠올랐다. 다리의 저림, 심한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단순한 컨디션 난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동창 모임 일정이 떠올랐다. 내일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내일은 동창들이랑 만나는 날인데 이 컨디션으로 갈 수 있을까? 영수는 걱정스러웠지만 동창들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시간은 그에게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하루 쉬면 나아지겠지. 영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이 계속 뒤척여졌고 가끔씩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영수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강남구 한복판의 한정식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8명이 모였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퇴직자들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영수야,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동창 중 한 명인 박철수가 영수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영수는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별일 아니야. 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동창들에게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정식집 특유의 푸짐한 상차림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그 중에서도 메인 요리는 얼큰한 된장찌개였다.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국물이 식욕을 돋웠다. 동창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자, 건배하자. 오늘도 다들 건강하게 만나서 고맙다. 모든 사람이 잔을 들고 건배했다. 영수도 소주 한 잔을 마셨다. 평소보다 알코올이 빨리 돌아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이 집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 영수야, 너도 빨리 먹어봐. 동창들의 권유에 영수는 된장찌개를 떠마시기 시작했다. 진한 국물이 입안에 퍼지자 오랜만에 식욕이 돌았다. 아, 정말 맛있네. 이런 맛 오랜만이야. 영수는 연달아 국물을 떠마셔 보았다. 칼칼하고 진한 맛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국물의 염분 농도는 상당히 높았다. 된장에 소금, 멸치 액젓까지 들어간 진한 국물이었다. 영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마셨다. 한 그릇을 다 마시고 나서 또 한 그릇을 추가로 시켰다. 영수야, 오늘 식욕이 좋네. 그동안 많이 못 먹었나? 동창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영수는 이미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짠 음식과 술이 어우러지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기뻤다. 이 집 김치찌개도 유명하다던데 그것도 한번 시켜볼까? 한 동창이 제안했고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곧 김치찌개도 추가로 나왔다. 영수는 된장찌개에 이어 김치찌개까지 마시기 시작했다. 매콤하고 짭짤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만족감이 들었다.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귀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식당이 시끄러워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마치 모기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영수는 귀를 손으로 비볐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하네. 무슨 소리지? 영수가 중얼거리자 옆에 앉은 동창이 물었다. 무슨 소리? 아니야, 별거 아니야. 영수는 대답했지만 불안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몇 분 후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다. 갑자기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이 좌우로 흔들려 보였다. 동창들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영수는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다. 이상해. 영수는 당황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랑 마이너스 하는 금속 소리가 식당에 울렸다. 영수야, 괜찮아? 동창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다. 영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다. 나 좀 이상해. 영수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동창들은 영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수야, 일어날 수 있어?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영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잠깐만, 잠깐만. 영수는 테이블을 붙잡고 버티려고 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더욱 심해졌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구토감이 올라왔다. 영수는 구역질을 참으려고 했지만 위장의 내용물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동창들이 급히 영수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갔다. 영수야, 괜찮아? 토해도 돼. 화장실에서 영수는 방금 먹은 음식들을 모두 토해냈다. 짭짤한 국물과 밥이 섞인 구토물이 변기에 쏟아졌다. 토하고 나니 조금 나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어지러웠다. 119 불러야겠어. 한 동창이 결단을 내렸다. 영수의 상태가 단순한 체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쉬면. 영수는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동창은 이미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고 있었다. 네, 응급 상황입니다.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주소는 식당에서 나와 거리로 향하는 길, 영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동창들이 부축해서 걷고 있었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해 몸이 휘청거렸다. 영수야, 좀 더 버텨. 구급차가 곧 올 거야. 동창들이 격려했지만 영수는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한쪽 벽에 기대어 서야 했다.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 이상해. 영수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혀가 꼬이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던 말이 지금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동창들은 영수의 말이 어눌해지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영수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천천히 말해봐. 하지만 영수는 계속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중얼거렸다. 마치 술에 많이 취한 사람처럼 말이 꼬였다. 하지만 술은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취할 리가 없었다. 이상해. 뭔가 정말 이상해. 동창 중 한 명이 119에 추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아까 신고한 사람인데요.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5분 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동창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영수는 사이렌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귀에서 나는 윙윙 소리가 더욱 커져서 다른 소리들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구조사 2명이 급히 내렸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여기. 동창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응급구조사들이 영수에게 달려왔다. 환자분, 들리세요? 대답해보세요. 응급구조사가 영수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영수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 음,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응급구조사는 즉시 활력 징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휴대용 혈압계를 영수의 팔에 감고 측정했다. 몇 초 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다. 응급구조사는 수치를 확인하고 동료와 눈을 마주쳤다. 혈압이 19만 110이야. 위험 수준이네. 뇌졸중 의심됩니다. 즉시 이송해야겠어요. 응급구조사들은 신속하게 들것을 준비했다. 영수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히고 구급차 안으로 옮겼다. 보호자분은 같이 타세요. 동참 중 가장 가까웠던 박철수가 구급차에 함께 탔다. 나머지 동창들은 각자 차로 병원으로 따라가기로 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는 영수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다. 혈압은 여전히 높았고 의식 수준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제 손가락 보이세요? 응급구조사가 영수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영수는 제대로 따라보지 못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응급구조사가 박철수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요. 식사하다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혈압약 드시거나 하셨나요? 아니요, 며칠 전에 혈압이 높다고 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본인이 안 먹겠다고 거부했어요. 박철수의 대답에 응급구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고혈압 환자의 급성 악화 사례였다. 혈압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172에 94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즉시 치료를 받으셨어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급구조사의 말에 박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친구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환자 인계받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영수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혈압 19만 110, 의식저하, 구음장애, 뇌졸중 의심됩니다. 즉시 CT 촬영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이 영수를 응급실 침대로 옮겼다.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연결되고 수액이 팔에 꽂혔다. 박철수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곧 영수의 아내 미정이 달려왔다. 박철수가 전화로 상황을 알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미정은 울먹이며 물었다.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지금 CT 촬영 중이에요. 30분 후 담당 의사가 나왔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뇌졸중 위험 상태입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지만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즉시 응급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미정은 주저앉을 뻔했다. 남편이 약 먹기를 거부했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혈압을 빠르게 낮추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다음 24시간이 중요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가르고 있을 때 영수는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있었다. 신칠 치료와 전환. 응급실에서의 첫 24시간은 영수와 가족들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의료진은 영수의 혈압을 서서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집중 치료를 시작했다. 강력한 혈압 강화제가 정맥을 통해 주입되었고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24시간 내내 그의 생체 신호를 확인했다. 환자분, 들리시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의식 수준을 체크했다. 영수는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웠다. 미정은 남편의 침대 옆에서 밤새 지켰다. 평생 건강했던 남편이 이런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보, 괜찮아요? 제 목소리 들려요? 미정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영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입술을 움직여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명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담당이인 신경과 이재영 교수가 회진을 왔다. 어제보다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네요. 190에서 1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재영 교수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정상 수치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정은 교수에게 간절히 물었다. 교수님, 저희 남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성 뇌병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신경 손상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영 교수의 설명에 미정은 조금 안도했다. 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혈압 관리를 해야 해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교수는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환자분, 들리시죠? 이제는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해요. 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으로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약을 거부했던 것이 결국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안. 영수는 간신히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 아내에게 얼마나 큰 걱정과 고생을 시켰는지 죄송한 마음이 컸다. 미정은 남편이 사과하려는 것을 알아챘다. 괜찮아요, 여보. 지금이라도 치료받으면 되죠. 그날 오후 영수의 상태는 조금 더 나아졌다. 혈압이 140대로 떨어지면서 의식도 더 명료해졌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 물, 마시고 싶어? 영수가 간신히 말했다. 간호사가 물을 조금씩 먹여주었다. 며칠 만에 마시는 물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 환자분,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어요. 혈압약을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작은 알약을 가져왔다. 영수가 그렇게 거부하던 혈압약이었다.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약을 받아 먹었다. 이 약이 생명을 구해주는 약이구나.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독약처럼 여겼던 약이 이제는 생명줄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 일주일 후 영수의 상태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혈압은 130대로 안정되었고 말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걷기는 아직 조금 어려웠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는 있었다. 교수님, 언제 퇴원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이재영 교수에게 물었다. 며칠만 더 지켜보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교수는 퇴원 후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서 기록하세요. 그리고 약은 절대 거르지 마시고 염분 섭취를 하루 오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영수는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으면 이런 지시사항들이 부담스러웠겠지만 이제는 소중한 생명 유지 지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교수가 염분 함량표와 운동 계획표를 보여주었다. 음식별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시고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세요. 미정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챙겼다. 남편의 건강관리는 이제 가족 전체의 숙제가 되었다. 여보, 이제 정말로 바뀌어야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정의 말에 영수는 진심으로 동의했다. 그래, 이제 제대로 해보자.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다 따라하겠어. 영수는 병상에서 염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젓갈 한 숟가락의 나트륨 함량, 라면 한 개의 염분량, 김치 한 점의 나트륨 수치.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의 몇 배를 매일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알겠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영수는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을 깊이 반성했다. 동시에 운동 계획표도 살펴봤다.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다. 1주차 하루 10분 걷기, 2주차 하루 15분 걷기, 3주차 하루 20분 걷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다. 무작정 1시간씩 걷겠다고 했던 예전의 무모한 계획과는 달랐다. 의료진이 제시하는 실현 가능한 목표들이었다. 마침내 퇴원하는 날, 영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서 나왔다. 10일 전에 구급차로 실려온 것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회복이었다. 여보, 조심해서 걸어요. 미정이 남편을 부축하며 말했다. 영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다. 예전 같으면 답답해했겠지만 이제는 천천히 걷는 것도 감사했다. 적어도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신팔 실행과 교훈.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영수와 미정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엌의 대청소였다. 미정은 소금통을 비롯해 모든 고연분 조미료들을 정리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안녕. 간장, 된장, 고추장도 저염 제품으로 모두 교체했다. 냉장고에 있던 젓갈류와 장아찌들도 모두 처분했다. 영수는 아쉬웠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생명을 걸고 깨달은 교훈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부엌 한쪽에는 새로운 조미료들이 자리를 잡았다. 바질, 로즈마리, 타임, 오레가노. 다양한 허브들이 소금을 대신할 예정이었다. 이런 걸로도 맛을 낼 수 있나? 영수는 처음 보는 허브들을 신기해했다. 병원에서 가르쳐준 요리법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미정은 퇴원 전에 영양사에게 배운 저염식 요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메뉴는 허브 닭가슴살 구이였다. 로즈마리와 타임을 닭고기에 발라서 구운 요리였다. 와, 이게 소금 없이 만든 거야? 영수는 깜짝 놀랐다. 허브의 향긋한 맛이 소금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워주었다. 맛있네.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 그날부터 영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측정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혈압계가 이제는 소중한 건강지킴이가 되었다. 오늘은 135에 80이네. 영수는 수치를 확인하고 전용 수첩에 기록했다.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빠짐없이 적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 아침 식사도 완전히 달라졌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젓갈 대신 구운 김, 짠 국물 대신 맑은 채소국. 처음엔 싱겁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더 맛있게 느껴져. 영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미각이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 과도한 염분에 익숙했던 혀가 자연스러운 맛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식사 후에는 30분 걷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2주가 지나자 20분은 거뜬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30분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 여보, 오늘은 공원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영수는 산책에서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예전 같으면 당연했을 일이 이제는 큰 성취로 느껴졌다. 미정도 남편의 변화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요. 꾸준히 하시더니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실제로 영수의 몸에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73kg에서 68kg로 5kg 빠졌다. 얼굴의 부기도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졌다. 거울을 보니까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영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의 변화였다. 꾸준한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퇴원 직후 140대였던 수축기 혈압이 한 달 후에는 130대로 떨어졌다. 2달이 지나자 120대까지 내려왔다. 오늘은 125에 78이에요. 영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거의 정상 범위에 진입한 것이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이재영 교수도 놀라워했다. 정말 모범적으로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완전한 회복이라고 봐도 됩니다. 교수의 칭찬에 영수는 뿌듯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만 하시면 재발 위험은 거의 없어요.
영수는 교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교수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미정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야 깨달았어.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지. 혈압 수치, 나트륨 함량, 운동 시간. 예전에는 귀찮게 여겼던 모든 숫자들이 이제는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지표가 되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진작에 들었다면. 영수는 지난날의 고집을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다짐이 더 컸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수는 동창 모임에 다시 참석했다. 그 유명한 한정식집이 아닌 건강식을 파는 다른 식당이었다. 동창들은 영수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 영수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 보이고. 그날 일이 전화위복이었나 봐. 동창들의 말에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때 쓰러지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큰 병이 생겼을지도 모르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야. 영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의 응급 상황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이제는 매일이 건강하게 사는 연습이야. 숫자를 체크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 동창들은 영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그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도 혈압 한번 재봐야겠다. 운동도 시작해야지. 동창들도 각자 건강관리에 대한 다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저녁 혈압을 측정했다. 오늘은 122에 76이네. 완벽한 정상 수치였다. 수첩에 기록하면서 영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작은 숫자 하나하나가 자신의 건강한 하루를 증명해주는 증거였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영수는 옆에서 저염식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말했다. 제가 고집 부려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미정도 남편의 변화에 감동했다. 괜찮아요. 건강해지셨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다.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다. 오늘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혈압 1만 2276, 체중 67kg, 30분 걷기 완주. 모든 수치가 정상이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매일 아침 혈압 재기, 저염식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정시 약물 복용. 이 모든 것들이 귀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 숫자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혈압 수치 하나가 나의 위험도를 알려주고 나트륨 함량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한다. 앞으로도 이 작은 습관들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영수는 일기를 덮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혈압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저염식 아침상이 차려질 것이며 30분 산책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지루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했을 일상이 이제는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막았다는 것을, 숫자의 힘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영수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도 그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었다.